순환보직은 도전적인 목표가 없는 그런 회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직이라고 해.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금융계에서는 조금 산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처럼 이렇게 국책기관들이 많이 순환보직을 사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것의 좋은 점은 그 부서에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착이라든지 그런 뭐 뇌물이라든지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또 단점이라고 어떤 일에든 장단점이 있잖아. 장점만 있는 일은 없거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적하는 단점에서는 순환보직을 하게 됨으로써 고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수준이 잘 차이가 안 나고 그런 와중에 만약에 내가 내 밥줄을 지키려고 한다면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로비를 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는 거야. 약간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되면 솔직히 그 중에 누구를 뽑을까는 어떻게 보면 그 뽑는 사람의 마음이 될 수가 있잖아. 누구든 비슷비슷하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수가 없기 때문에 고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은, 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 1%의 차이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1%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고수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어느 분야에서 고수가 되려면 그 아웃라이어에도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 책에도 있지만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만 시간 이상 하면 뭐든 그 분야에서 고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어, 외국인 배우셨던 것 같은데 내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남자분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 자기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솔직히 한국보다 되게 어떤 파티라든지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할 일도 되게 많고, 내가 1, 2탄에서 얘기를 했듯이 똑같이 좀 자신을 나타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편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언제나 만나면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말을 걸었을 때도 되게 리액션이 좋은 편이거든.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 한국에 놀러 오셨다. 근데 내가 뭐 이렇게 그냥 전혀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말을 걸어서 너 뭐 어때? 막 한국 어떤 거 같아? 그러면 뭐 wonderful, 막 beautiful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마음보다도 좀 더 과장해서 말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약간 그런 식이어가지고 좀 얘기는 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많이 모이고 얘기를 하는 게 많으니까 그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난 좀 이게 되게 특이했던 게 자기는 3년마다 하나씩 어떤 공부라기보다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음악에 대해서 한 3년을 공부를 하고 뭐 미술에 대해서 3년을 공부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3년 정도를 공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만큼은 된다는 거야. 어느 정도. 그래서 어느 분야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주제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여러 가지 주제를 계속 자기의 삶이 계속 되는 순간까지도 그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즐거운 대화를 하고 싶고 그거를 알아듣고 또 이렇게 내가 또 해줄 수 있는 말도 있고 본인이 알아야 재미가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그랬을 그랬을 텐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흥미가 생겼다. 뭐 차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뭐 차 종류 무슨 얘기만 나와도 그 차는 그래요. 뭐 휠은 어떻대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흥미를 보이게 되잖아. 타이어는 광폭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약간 본인이 어떤 흥미를 느껴야 또 더 대화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어쨌든 이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 연예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원체 말이 많고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 되게 다양하게 내가 많이 안다, 많이 안다기보다 내가 그 대화를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걸 되게 기쁨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본인은 3년씩 해서 주제를 바꿔가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느 면에서는 이제 아웃라이어랑 좀 접점이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럴 텐데, 대략 보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가 공무원분들은 많아가지고, 공무원이나 이게 그 공무원 같은 준공무원이라고 하잖아. 준공무원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이제 뭐 좀 알만 하시니까 또 다른 부서 가버리시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전혀 모르는 분과 또 처음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되고, 물론 이제 이거는 보직을 수단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인수인계 같은 거는 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이제 퇴사를 하거나 어떤 회사랑 안 좋은 일이 있어 나가게 되면은 인수인계마저도 대충 진짜 던지고 나갈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은 이제 해주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기 성과주의로 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그 인력 감축이 제일 먼저 한다 그랬잖아.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인력 감축부터 하기 때문에 인력이 풍부하지도 않은 거야. 어디 회사를 가도 인력이 풍부한 회사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는 정말 모르겠는 일이겠고, 그냥 내가 그 외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 많이. 보통은 이제 인수인계도 사안에 따라서는 뭐 한 달, 아니면 최소 2주 뭐 이렇게 할 때도 많은데, 나 같은 경우에도 처음 입사했을 때 인수인계를 하루도 못 받았거든. 반나절? 그러니까 이럴진데 그 국공기업은 더 할 거라고 생각해. 시간이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이유로 고수가 없고, 이제 고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순환보직의 문제는 비단 그 직업 전선에 계시는 분들만 겪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도 그렇잖아. 학교도 어떻게 보면은 다 모두에게 똑같은 걸 가르치잖아. 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했었고, 지금은 물론 대안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은 것을 배우고 있어서,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으니까 시험 하나라도 더 맞아야 하는 거고, 그러려니까 내가 쟤보다 하나 더 맞으려면 뭐 과외를 받든 뭐를 해야든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잠을 안 자든 공부를 더 하든 돈을 더 들이든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건지 뭐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별로 없었던 것 같아. 특히나 대학생 때는 정말 뭐 되고 싶다 이런 건 전혀 없었어.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원하는 대학을 못 간 것보다 원하는 과를 못 가게 된 게 조금 많이 나한테는 그랬었지. 이게 그 학과에 따라서도 사람들 성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인문 계열이냐, 뭐 사회 계열이냐, 뭐 경영학 계열이냐, 뭐 그러니까 뭐 사회 계열이냐, 아니면 뭐 공학 계열이냐에 따라서 사람들 성향도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 맞았었고, 그 과도 별로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변경을 했지만, 그래서 조금 처음에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때 그냥 진짜 이렇게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 장기적인 계획도 없었고 어렸을 때는 솔직히 뭐 내일 모레 일도 모르겠는데 무슨 장기 계획이 있겠어. 막연한 계획은 있었겠지만 딱히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뭐 딱히 내가 뭐를 꼭 해야겠다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을 겨우 이렇게 견디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있어서는 약간 꿈이 없이 뭐 방황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맨날 뭐 나는 조금 약간 완벽주의 성격이 있긴 있어가지고, 나를 상당히 맨날 의심하는 편이야. 나는 세상에서 누구도 믿지 말자가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믿지 말자라는 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당연히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만 믿고 뭔가를 하진 말고 나도 나름대로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분이 전문가시든 아니시든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플랜 B나 C가 더 있어야 한다. 준비를 더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누구도 믿지 말자.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에 믿어가지고 나는 그래, 난 이것만 하자.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뭐 그게 이렇게 조금만 지나보면 그렇잖아.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내가 계획을 A라고 세웠다고 한들 그 계획이 내 맘대로 될 리가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니까 뭐 이게 안 되면 나는 이렇게 저렇게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믿고 있다가 발등 찍히지 말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다양하게 알아보자 뭐 이런 생각인 거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방황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예전 리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첫 번째는 점심 약속이 많고 뭐 두 번째로는 임시변통으로 규칙을 많이 파괴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 가능성이 가장 적은 루트를 채택하려고 하고 네 번째는 끈기 있게 참으란 요구를 개인의 품성에 문제로 묻는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 옛날 리더라고 했거든.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뭐 선택과 집중 자체는 답이 있을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답을 향해서 곧장 가면 되지만 지금처럼 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면 방황이겠지. 방황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왜냐면 뭔가 그 옛날 리더님들이 말하시듯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이 아이는 뭔가는 하고 있지만 이게 뭐 하나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도 솔직히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왔는지를 뒤돌아봤을 때도 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슨 선택에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겨우겨우 모면을 하는 상태로 선택을 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희한하게 이게 또 쌓이니까 되게 일관성이 있어. 그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건가 봐.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 사주 같은 경우에도 뭐 사주를 볼 때 아니 뭐 사람이 같은 시간 뭐 같은 날짜에 태어난다고 해서 같을 수 없지 않느냐. 유전적인 요소도 다르고 자라나게 되는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사주가 같다라고 해서 어떤 그런 게 운명이 똑같이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얘기가 많았었고 뭐 조선시대에도 뭐 정조나 이런 임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사주가 똑같은 사람 찾아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뭐 한 명은 여자였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사시는 분이었고 자기도 왕이었지만 그리고 다른 남자는
뭐 거지 중에 왕이었다고 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왕은 왕이네라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되게 세 사람이 같은 사주를 타고 왔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나는 이렇게 뭐 사주를 많이 믿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뭐 그래도 옛 성현 분들이 몇백 년, 몇천 년간을 그렇게 데이터를 해오시고 했다고 한다면, 뭔가 이게 옛날 속담처럼 사람들이 늘상 다 가지고 있는 비슷한 속성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도 아직까지는 맞아 들어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는 거겠잖아.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면 누가 사주를 보러 가겠어.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쓸모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제 보통 요새는 이 사람들도 예전에는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이러더니, 요새는 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주로 성향이 이러시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뭐 요거는 좋고 요거는 나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요새는 말투 같은 것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약간 성향이라든지 그런 게 뭐 타고난 게 있다고 하니까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참고를 할 뿐인데, 어찌됐건 이렇게 습관이 무서운 게, 그 사주를 볼 때도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내가 사주 얘기를 했던 게, 보통 이게 이 사람이 어떤 디딤돌을 건널 때 13579 홀수를 위주로 밟는다라고 치면, 그분은 계속 홀수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습관이 그러면 이제 본인이 머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몸이 먼저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만약에 사주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확실히. 그리고 뭐 2468로 다니시는 분은 또 2468로 가실 테고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주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걸 수도 있지. 맨날 하던 패턴 반복하니까. 그래서 막상 내가 처음에 결정을 했을 때는 이게 어떤 길로 갈지 모르고 결정을 했었는데도, 그런 결정이 매번 진짜 그때그때만을 바라보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들이 쌓이니까 어느 한쪽을 보고 있게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했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러면서. 나는 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면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라도 뭐 예를 들어 내가 했던 거 일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된다거나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 때는, 특히나 만약에 자기계발서처럼 그렇게 어떤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이 분야도 내가 해보니까 어때요?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런 맥락에선 또 사람이 또 좋은 것만 쓰게 되잖아. 뇌가 막 이렇게 막 좋은 것만, 왜냐면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내가 선택했는데 단점을 계속 본다고 하면 그건 되게 괴로운 일이잖아. 나는 이미 선택이 끝났고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얘 단점만 본다고 하면 그건 괴로운 일이어서, 뇌는 알아서 스크리닝을 막 해서 좋은 점만 모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또 소비자 행동론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어떤 거를 구매를 한 다음에 행동을 할 때도 보면은, 내가 이미 샀잖아? 그러면 그게 되게 사기 전보다 사고 난 이유가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물건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기능이 좋아진 것도 아니지만 더 좋아지는 거야. 그 이유는 내가 이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의 선택에 내가 스스로 크레딧을 주고 있는 행위를 하는 거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샀는데 이게 다른 것보다 못해. 못한 걸 알아. 샀어. 그럼 마음이 괴로울 거잖아. 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조건이라면은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의 마음에 들어서 샀다라든지 이게 제일 좋았다라든지 어떤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할 그런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게 되고, 더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계발서가 내가 얘기했듯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스케일업의 단계를 거쳤는데, 그 스케일업의 단계는 쏙 빠져 있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띄엄띄엄 뭐 좀 어려웠어, 힘들었어, 힘들었던 순간을 지나고, 뭐 힘들었던 순간을 지나고 막 이런 거는 뭐 한두 줄, 뭐 두세 줄밖에 안 나오고,
그냥 약간 현재 상태 아니면 과거의 성공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 열매만, 달콤한 열매만 보게 되니까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는 솔직히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만큼까지 했는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애초에 도전도 안 할 수도 있고, 아, 내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내가 성공한 이유를 내가 모를 수가 있어. 그냥 이제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이미 뭐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게 좋아서 잘해오고 있다, 난 만족한다라는 것을 어떤 남한테 설명을 할 때 그런 내가 지금까지 13579로 밟았던 2468로 밟았던 그런 길에 대해서 아, 난 그냥 그때그때 그냥 밟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밟아졌어. 라는 얘기는 쏙 빼고, 아, 나는 원래 이걸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하게 되잖아. 아무래도.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뭔가 더 있어 보일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편이 있고, 나 같은 경우에도 이력서를 이렇게 고쳐 쓰고 그런 거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보다 커리어가 한쪽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됐어. 그래서 나는 매번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지만, 이거는 결국 내 습관을 벗어나지 못했고, 답들은 다 한쪽으로 쏠려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하면 나는 애초부터 이런 거를 하려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라고 해도 말이 되는 거야. 누가 봐도 말이 돼. 그래서 그래서 자기계발서라든지 뭐 남들의 성공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전에 말했듯이 벤치마킹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남들 성공에 벤치마킹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 우리는 그냥 서로가 다 방황을 하면서 나처럼 방황을 하면서 습관에 기대서 선택을 하던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내가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답에다가 한 표를 던지던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뭐 선택은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도 이미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국가의 어떤 상태가 국가가 성장하면서 사이클이 어느 정도 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하면 국민들도 똑같이 선진국 국민들처럼 되는 되는 것 같을 거니까, 그분들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하고 살지에 대해서 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나는 꼭 이게 돼야 돼. 라는 것보다는, 이거를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 왜냐면 뭐 어느 하나도 요새는 확실한 건 없잖아. 워낙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가 진보하는 속도도 되게 빠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가 생각했을 때 어느 순간에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순간이 올 것 같아.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뭐 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나만 금융권에 있어. 솔직히 말하면 약간 이렇게 똑 떨어져가지고 나만 금융권에 있고 남들은 다들 이제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좀 내가 도움을 받기가 정말 상당히 힘들어. 같은 분야에 정말 한 명이라도 누가 있었으면 어떻게라도 비빌 언덕이라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분명히 학교는 다 같이 다녔는데 같은 과인데 왜 나만 혼자 이쪽으로 떨어졌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내가 혼자 스스로 알아냈어야 해서 이건 마치 뭐 이미 여기서 말하기 전에 나는 이미 방황을 하고 있었고 이미 벤치마킹은 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 다행히도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간을 갖게 됐었고 물론 아직도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생각 없이 선택을 했던 사람들보다는 나는 아직까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 행복이라는 거는 자기가 만족을 하는 거잖아. 뭐 내 삶이 어떻던 남들이 봤을 땐 솔직히 나는 남들이 보기에 우와 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냥 내 삶의 만족을 하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좀 현재 상태가 뭐 다른 사람들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것도 계속 하는 것도 나는 솔직히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내가 뭔가가 이미 되어버렸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종종 해. 바꿀 수 없잖아. 이제 이미 뭔가 돼버렸어. 나는 뭔가가 되고 싶은 게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서 뭔가 되어버리고 난 이후 그 사람 그거 너무 고리타분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방황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방황하는 와중에도 계속 같은 비슷한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 분야에서 많이 알게 될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방송을 봤어.